경기를 제외한 서울 주요 대학들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방대는 이러한 추세를 넘어 소멸 위기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4년제 대학은 198개 중 162개. 그중 90% 이상을 차지한 것이 바로 지방대입니다. 심지어 지역 거점 국립대도 정원 미달의 위기를 맞이했는데요. 신입생 부족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 최대한 400명 정도 미달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800명 가까이 됐어요. 한 20억 정도 손실이 있는 거죠. 악화되는 재정에 몸집 줄이기에 나선 대학들. 총장 사퇴부터 학과 폐지까지 내부 갈등도 점점 깊어가는데요. 이 대학을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1년에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지방 문제는 지방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모든 산업과 모든 대학이 다 집중되는 거니까 서울, 경기도는 아마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지역 소멸은 물론 수도권의 혼란까지 야기되는 상황에서 존폐의 갈림길에 선 지방대학.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봄이 한창인 경주의 한 대학 캠퍼스. 설레는 개강 시즌이지만 다른 친구들과 달리 학업에 열중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학사 구조 개편에 대해서 재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설명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그 설명회 중에 폐과를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폐과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폐과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불과 몇 달 전 소속된 학과의 모집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 4개의 학과가 그 대상이었는데요. 학과에 해당해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도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입학을 하고 등록금을 내고 나서 바로 폐과 하겠다고 학교 측에서는 통보를 내린 상태여서 신입생들도 저한테 저희가 폐과 되는 거냐 질문도 계속 들어오고, 142회 동안 이제 학내 구성원들과 소통을 했다라고 했는데, 총학생회 간담회 2번, 학사 구조 개편 설명회 2번, 나머지 2번은 이제 저희 학생 대표인 학생 회장들에게 회유 아닌 회유 전화를 받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부분도 이제 소통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해당 학과의 모든 학생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 그렇다면 학교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신입생 충원율이 99.9%에 해당이 됐는데 작년에 신입생 충원율이 93.3%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더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3월부터 학사구조 개편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학장님들의 간담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학과 역량 평가라는 거를 17년도부터 시행을 했죠. 학사구조 개편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컨설팅과 더불어 분석과 더불어 자율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부터 2차례에 걸쳐서 학과의 자율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데요. 그렇다면 미리 고지가 되지 않았던 건 왜일까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리 좀 얘기를 좀 했으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희는 또 학사구조 개편 나름대로의 어떤 일정이 있어서 정책위원회, 그다음에 교무위원회, 그다음에 법인, 이런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1월 26일 날 그 일정이 마친 그날부터 저희가 이제 모집 중지에 대한 통보도 나가고. 모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답니다. 한국음악과는 동국대학교 본캠 다 통틀어서 불교 문화예술을 배우고 있는, 배우고 전승하는 유일무이한 곳인데 폐과 통보를 받은 것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지금 저희 해당 학과들이 취업률이 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졸업한 선배들이 봤을 때는 아니 취업률도 좋고 잘 돼가는데 왜 갑자기 폐과가 되냐 이런 연락도 왔었고. 학생들과 학교의 상반된 입장 속에 불협화음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장 수업은 지속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모집 정지되는 학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규를 제정을 했습니다. 입학한 학과에서 졸업할 때까지 공부하겠다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명이 남더라도 학생들의 학습 여건을, 그게 실습이 됐든 뭐 이론 수업이든 학습 여건을 보장을 한다. 또한 전과를 원한다라고 하면 모집 중지 학과에 해당되는 학생은 2번의 전과를 할 수 있게끔.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빅데이터 응용통계학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과가 없고 한국음악과도 똑같이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비슷한 과가 전혀 없습니다. 학습권을 보장해주겠다라고 하시는데 똑같은 수업의 질을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고, 강사님이 거의 50명에서 60명이 계세요. 인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것이 가능한지,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만약 인원이 조금 줄면은 강의실도 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갈등에 학생들은 공연과 시위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배우기 위해서 학교에 왔는데 학교를 믿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것보다는 이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학교 측에서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저희가 희생하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지금 전국에 있는 지금 지방 대학교들이 지금 모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학사 구조 개편도 필요한다고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근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이런 학사 구조 개편에 관한 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절차 같은 것을. 서로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합의를 도출하기엔 힘든 상황. 캠퍼스 이전까지 고려하고 있는 학교 측에선 그저 학생들의 이해를 바랄 뿐입니다. 사실 교육은 기업은 아니죠. 네, 교육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갖추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도 운영하지만 교육부의 또 지원도 받아야 되는 거고, 교육의 어떤 이념과 철학만 가지고는 생존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대학이 없다면 교육도 없지 않은가. 여전히 상생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대학 캠퍼스. 비단 이것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구체적으로는 신입생 미충원 규모가 2019학년도에는 약 이제 전국적으로 8,000명 수준이었다면 지금 2021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4만 명이 됩니다. 불과 2년 사이에 5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학령 인구가 감소가 됐어요.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 18세 인구가 11만 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2000년부터 2010년, 10년 동안 감축된 인원이 이제 13만 명쯤 돼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거죠. 2020년 우리나라는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즉 합계 출산율에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학령 인구 감소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이 직격탄을 누가 맞느냐면 지방의 소형 사립대나 전문대학이 이제 바로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데, 미충원은 운영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대학의 존폐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심각함이 지금 더 절박한 상황이죠. 오죽하면 대학가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을 닫는다는 말이 떠돌까요?
특히 올해는 이른바 지역 명문대로 통하던 거점 국립대학 역시 정원 미달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방대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일부에선 총장 사퇴론까지 불거졌는데요. 실제로 대구의 한 사립대 총장은 정원 미달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를 감행했습니다. 최대한 400명 정도 미달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거의 800명 가까이 됐어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걸 예측 못한 이제 저의 책임도 있고 재정적으로 한 20억 정도 손실이 있는 거죠. 정원 미달은 재정 악화로 이어지니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개 등록금 수입의 3분의 2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 총원료는 계속 높여야 되거든요. 서울의 명문사학이나 이런 데는 100%가 넘을 거고요. 어려운 지방대학들은 뭐 70%, 80% 이 정도 교수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우수한 교원들이 적다 그러면 아무래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거고 교수가 많아지면 이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지방대학이 그걸 감당하기 어렵죠. 근데 평가에서는 그런 걸 보거든요. 전임 교원 확보율뿐 아니라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등 평가 지표에 따라서 교육부의 지원 유무가 결정되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2019년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을 살펴보면 지방대가 수도권 대학의 절반 정도였고 연구개발 지원금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0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사실은 투자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 AI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의 연봉이 미국 같은 경우에 30만 불이 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교원으로 초빙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던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대학 스스로는 이제 몸수짓을 좀 줄여야 되고요. 경쟁이 있는 부분을 살리고 경쟁이 없는데 굳이 살릴 필요는 없죠. 저는 지방대학 살리기란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다만 죽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건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지방대학을 왜 살려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학교 하나가 폐교가 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권을 잃어버리고 교직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지역 입장에서는 상권이 완전히 저하가 됩니다. 그러니까 활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지역 청년들이 떠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이 그 지역에서 일종의 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고등교육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을 해주는 곳이 대학인데 거기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여러 연구에서 보면 이 학생 1인당 지역에 미치는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적게는 한 1년에 6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1000명을 가진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1년에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100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멀리 내다보면 지방만의 문제로 끝나진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들의 경우에 정원을 한 5배 늘려야 될 겁니다. 산업도 다 거기에 집중이 되겠죠. 서울, 경기도는 아마 지옥으로 변할 겁니다. 모든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하면 그만큼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더욱 극심한 경쟁이 몰릴 수밖에 없고 대학 서열이라든가 학벌주의 문제가 극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대의 위기를 넘어 지역 소멸의 위기라는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하기 위한 시도는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의 한 대학가. 이곳 상권 역시 대학과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99% 정도 우리는 거의 대부분 안동대 학생들 보고 지금 상권이 이루어지니까. 왜 그냥 여기는 안동 시내하고 멀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외지의 학생들이 오는 비율이 엄청 높거든요. 그러다 비대면 하면은 학교 일로 안 오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이 한 평상시에 30, 40%까지 내려갔었고.
11년째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개업자의 한숨 역시 늘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19개 방이 있고요. 이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관리를 맡고 나서는 한 번도 공실이 없었던 그런 건물이에요. 근데 올해 거의 초유의 사태로 이렇게 지금 빈방이 생겨가지고 학교에서 거리가 많이 가깝다 보니까 네,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았던 건물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빈방이 생기네요. 지금은 10% 정도 공실이 있다고 봐요. 10%, 15% 정도. 사실 유례 없던 일이라 네, 저희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워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골목. 하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부동산 아닌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여기 시각도 이제 다른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힘들다고 또 듣고 있어서 지금 이제 대학생 자체가 학문을 연구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취업적으로 조금 더 치중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조류에 맞춰서 좀 취업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 그래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학교. 이곳의 국립대 역시 같은 생각을 했다는데요. 일단 지역이 지역 대학을 살리고 여기에서 육성된 학생들이 지역을 살린다.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만 지역 대학도 살고 지역도 산다. 라는 명제에 서로 공감했고요. 자꾸 10년 동안 이 지역을 정말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안동형 일자리라는 사업을 저희 학교와 안동시와 공동 기획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시작으로 2019년 이 대학에서는 백신 전문 학과인 생명백신공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안동에는 2010년부터 백신 산업 클러스터가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생명백신공학 전공을 만들었고요. 예방중심 패러다임 의료에서 가장 핵심은 실은 저희는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학, 백신공학, 그다음에 의약품 GMP, 그다음에 의약품 허가 규제 이런 교과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지난 2월 24일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해서 공급한 백신센터 역시 안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지역과의 연계로 대학은 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이 지역의 백신 클러스터 내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그다음에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의 백신 상용화 지원센터, 이 센터들이 저희가 하나의 큰 인프라로 현장 실습, 인턴십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창업을 통해서 이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장학 기금을 받아서 저희 학과만의 장학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에서 관련 산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소재 기업체에 취업시킴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건데요. 먼저 신설된 생명공학과 학생들은 이미 지역 기업과 연계돼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바이오 산업단지나 그런 기업 쪽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과에 대한 집중도 높아질 것이고 또 다양한 취업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선정되어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교 시절 때부터 제가 해보고 싶었던 실험들을 직접 해보면서 제 목표에 점점 더 다가가고 있다는 그 성취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 과의 특색이라든가 그런 걸 살려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좀 이 학교 자체라든가 혹은 학과 개별 학과가 매력적이라는 거를 좀 어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립대 역시 올해 정원 미달의 위기를 겪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도전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그저 몸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
최근에 저희가 제2차 지방대학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학혁신, 그리고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그리고 이렇게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협업체계의 구축,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혁신의 구심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립을 해야 하고, 정부는 대학과 지역이 협업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 그 일환으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유대학. 학과나 학교 통합을 넘어 교육을 함께하는 대학이라는 의미입니다. A대학은 예를 들어 기초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B대학은 A 분야에 대한 강점을 모아서 운영을 하고, 각자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그 지역의 학생들과 공유를 하면 되지 않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학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하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꼭 내가 속한 대학의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들을 같이 이수할 수 있게 해주면 경쟁력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학의 자구노력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 간의 견고했던 벽을 허물고 특성화 분야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데요. 경남도와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 있는 17개 대학들과 그다음에 지역의 기업들, 그 이제 기관들이 다 협업을 해서 USG라는 공유대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University of 경남 모델인데요. 공유대학 형태로 교육과정을 구성을 해서 이 17개 대학의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USG 과정을 또 별도로 이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양성이 되면 그 학생들의 취업까지 연계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충북에서도 주력 분야인 바이오 헬스를 중심으로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15개 학과를 연계해서 타 대학에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교원도 교환하는 체제를 갖췄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기업과 연계해서 지역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대까지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에 지방대학 육성법을 개정을 해서 고등교육 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으로 지정된 어떤 그 권역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대학이나 지역이 원하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는 소위 핵심 규제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학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된 요건들까지도 원점에서 좀 재검토해서 필요한 규제는 다 풀 수 있는, 한시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길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벽을 뛰어넘은 온라인 공유 대학까지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속에서 책임론을 가지고 분분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보단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문제를 좀 바라보고 공동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지방대학을 어떻게 동반적으로 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총체적인 그림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대학이 사실은 변화해야 되거든요. 기술의 발전도 있고 과학의 발전, 산업의 발전, 또 가치의 변화, 문화 발전 다 있는데 대학만 딱 고정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변화해야 되는 거니까. 인구 보릿고개 속 순환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 학교 스스로의 개혁을 넘어 지역과 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생존 전략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터전. 우리 대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국립대든 사립대든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다 우리 국민들이 다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근데 불평한 어떤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특혜가 아니고 보편적 복지니까 어떤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 대학이 가진 자원이나 역량은 그 지역에서 가장 최고 5급 수준입니다. 인재 양성과 인재 이제 활용이 같이 매칭이 될 수 있게 하는 중간에 어떤 거강꾼 또는 중개자 이런 노력을 같이 해주시기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